하이튼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으로 평가받던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거 교체가 됐죠.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였던 대검찰청은 인사 발표 이후 아직 공식 반발은 없는 듯 보입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권도 시끌시끌한데요. 자유한국당은 보복 인사다, 검찰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오랜만에 연결하는 것 같네요. 예, 우선 이번 검찰 인사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이번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다시피 기존에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던 수사에 대한 법무부나 청와대 평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보복 수사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대검이라든지 윤석열 검찰에 대한 사실상 비토 인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와 청와대가 왜 그러면 그런 비토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현재 크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조국 관련 수사라든지 유재수 감찰무화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지방선거 관련 이런 큰 세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수사의 개시라든지 수사의 정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법무부나 청와대 입장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진행되고 있던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검찰, 청와대 평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정치를 하려 했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던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수사가 진행된 자체를 인사권의 도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 하지만은 법무부 새로 이 신임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후에 인사 과정에 있어서 좀 매끄럽게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추미애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항명까지는 아니라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식의 진행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죠. 예. 근데 정치권에서 인사가 있기 전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박찬호, 배성범 이 정도는 아마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싹 다 바꿔버렸거든요. 혹시 의원님은 예상하셨어요? 이 한편으로는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손을 볼 것이다, 인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대규모 인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거 아니겠냐, 그러한 인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권이나 그리고 검찰에 있는 분들조차도 아마 조만간 소위 사단이 날 것이다,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이바상의 수사를 그대로 청와대가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는 예상은 있었죠. 예. 오늘 추미애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윤석열 총장이 내 명령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인사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들어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그 전날도 또 당일날도 들어오라고 하랬는데 들어오지 않았다,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그래서 윤석열을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예, 기존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 관련해서 인사의 협의에 대한 관행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검찰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에 30분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통보하거나 사실상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보통 일반인이 좀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거의 약간의 2분의 1씩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인사를 논의했던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된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인사협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원만할 때 이루어지는 인사협의와 그렇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사합의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보자 이렇게 역제안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추미애 장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던데.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네.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과 대검의 총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은 각 조직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인사를 두고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이 총장이 장관에게 검찰총장으로 오시오, 대검찰청 오시오라고 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오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여전히 있습니다. 단지 그게 일정한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검찰 인사위원회 시간 불과 30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기관 간에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예. 하지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인사를 놓고 검찰이 좀 충격을 받은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검란이 있을 것이다, 대대적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별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검찰 출신이기도 하나요. 예. 검찰에서 이와 같은 인사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바가 아닙니다. 예. 이런 정도의 인사는 있을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대검이나 검찰에서는 이번 수사가 매듭치고 지고진 다음에 보통 한 2월 정도 정기적인 인사 시즌에 대폭적인 물갈이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예. 이건 수사를 중간에 마무리짓지 못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수사를 어떻게 보면은 방해하려는 수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의도까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수사가 그래서 중지가 될까요? 현재 이제 검사장들 이제 고위 검찰 간부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 간부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세대적인 방향들이 바꿔지기는 않을 겁니다. 단지 후속적으로 있을 부장검사라든지 차장검사들 그리고 각 검찰청 내에 수사 일선 검사의 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수사팀들에 속해 있는 검사들을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하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부득이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지금 추미애 장관을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고발을 한 것 같은데요. 이 고발을 한다면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고발장이 제출되면야 고발장이 접수되는 것이지만은 쉽게 성립하기 어려운 성격의 범주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오늘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됐던 것처럼 직권남용, 인사권에 관한 직권남용이 범죄를 쉽게 구성되기는 어려운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겠으나 그게 실질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 수사 대상이 돼서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 자진 사퇴 이야기도 있던데. 예, 그것은 수사가 이미 이번 인사 전에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나왔던 언급들을 보면은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일부 여권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긴 했죠. 그렇지만은 검찰총장이 현재 상황에서 총장직을 버린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댓글 사건에 있어서 계속 수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계속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예, 아마도 6시쯤에 열릴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일반 민정 법안도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소위 팩트 관련한 법안도 같이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국회로 지금 들어가는 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안 표결 붙여진다면 의원님은 어느 쪽에 던지실 예정이십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오랫동안 논의했던 사안이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큰 방향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일부 권한을 나누고 기관 간의 업무를 나눠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데 대해서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만일 오늘 올라오게 되면?
상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로해서 지연되지 않느나 예. 찬성표가 더 많아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이영주 의원이었습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내즈 백문이 불여의 일행.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할 분 YTN 플러스 정윤주 기자, YTN 플러스 이은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주제는 뭐였죠? 지난주 예고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번 주 주제는 생활비 줄이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예. 과거에 유행했던 그 타 방송사의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착안해서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이게 10,000원으로 일주일 살기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한번 줄여보자. 예. 10,000원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겁니까? 저희는 10,000원으로 그때 물가랑 이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 연예인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다 아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물가를 고려하고 또 현재 저희 상황을 생각해서 하루 10,000원 살기로 조금 바꿔서 해봤습니다.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아보자. 네. 근데 규칙을 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규칙이에요? 네, 저희가 하루 10,000원 살기 규칙으로 정한 거는 일단 집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음식이나 뭐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전부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는 거는 또 불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에서 제공되는 식권이라든지 간식 같은 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대신 뭐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꼼수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예. 또 셋이서 공통으로 작성하는 가계부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 3명이서 했어요? 예. 네네. 셋이서 같이 체험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결을 해서 누가 가장 많이 아끼는지 그거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집에 있는 거 먹으면은 돈 안 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다 보니까 사실상 냉장고에 뭐가 없어서 계란 정도 있었거든요. 쌀도 없어요, 집에? 쌀 있는데 사실 절대 안 해 먹고,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 해 먹을까 말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2인 가구긴 한데 마찬가지로 집에서 맞벌이다 보니까 거의 음식을 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고 예. 음식이 있긴 하지만 냉동실에 있어서 이제 오래된 냉동식품 이런 거 말고는 다 좀 먹기 어려운 정도의 음식만 남아있긴 했습니다. 예. 근데 회사에서 식권도 그냥 사용할 수 있고. 식권은 저희가 뭐 전체를 다 식권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50%만 제공이 되는 식권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걸 사용하지만 저희의 돈은 50%가 나가는 예. 그런 형식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거 하루에 10,000원 며칠 하셨어요? 5일 진행했고요. 예. 회사에 나오는 5일 동안만 체험을 진행을 한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예. 5일 동안 진행을 해가지고 총 5만 원 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도록 얘기를 해서 우선은 전부 다 3명 다 5만 원 안으로 사용을 하기는 했거든요. 5만 원 가지고 5일 쓰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10,000원씩 쓰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씩 쓰는 건데 네. 이제 저희가 그거를 총합을 내다 보니까는 5만 원으로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성공했네요, 그러면. 네, 저희 3명 다 성공을 했고 네. 가장 많이 아낀 기자가 오늘 못 나온 문지영 기자가 가장 많이 아꼈는데 네.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총 22,700원을 사용했고 이은비 기자가 35,130원 그다음에 제가 32,8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일주일에 3만 원씩 썼다 그러면 한 달이면 12만 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다 이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간 분야는 어디입니까? 교통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문지영 기자 같은 경우에 1등을 해서 뭐 이제 부지런하게 택시 같은 것도 전혀 타지 않고 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버스비였습니다. 역시 버스 교통비였군요. 예. 네, 뭐 음식도 집에 있는 걸로 전부 해결을 했고,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너무 늦게 일어나서 택시를 결국에는 타고 말았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인데 택시 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2,000원이 남았는데 그 2,000원으로 음식 같은 경우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집에 가는 딱 버스비만
타고 간 다음에 저녁을 굶었습니다. 예. 아, 굶었어요? 네, 굶었습니다. 지금 그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남녀 직장인 848명을 조사했는데 한 달 생활비로 평균 91만 7,4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이 식비네요. 예, 아무래도 직장인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저녁까지 회사에서 해결하고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식비가 이제 평균적으로 10,000원 정도는 이제 든다고 해요. 그런 거 두 끼 먹어도 10,000원 계산을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한 끼에 10,000원 정도. 한 끼에 10,000원 네, 정도? 맞습니다. 하루 10,000원으로 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습니까? 저 같은 경우 우선 저도 식비가 가장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아침은 약간 안 먹고 예. 아침에 커피는 평소에도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사러 가거든요. 근데 YTN 1층에 있는 커피 회사 엄청 비싼데? 그쵸. 그곳은 절대 그곳은 절대 갈 수 없고. 절대 갈 수가 없었고 네. 회사에 그 머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 커피를 처음으로 사실 거의 이용했다고 그동안 보면 이용 안 했었는데. 그쵸. 그동안에는 그 1층에 있는 커피숍에 많이 갔었고 네. 회사에 있는 거를 많이 이용하게 됐고 그리고 회사 간식 창고가 저희가 있어요. 탕비실? 네. 네. 거기도 아주 자주 네, 좀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갔어요? 딱 한 개 가져갔습니다.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 뭐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탕비실에 몰래 있을 때 제일 꼴 보기 싫더라고요. 아주. 주의하겠습니다. 예, 먹는 게 가장 힘들었다. 줄여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1인 가구다 보니까 저녁까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냉장고에 물이랑 계란 정도밖에 없었고 쌀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제가 컵라면을 컵라면이 있군요. 네, 컵라면을 컵라면도 없어서 사러 갔는데 제가 1,500원짜리 컵라면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예. 근데 800원짜리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엄청 고민을 갈등과 고민과. 네, 정말 처음으로 컵라면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800원짜리를 샀거든요. 제가 이렇게 소액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속이 원래 잡혀 있는 게 있었는데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루 10,000원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더라고요. 계속 얻어먹어야 되니까. 네, 얻어먹기는 또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만나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뭐 라면이랑 계란 먹을래라고 했다가 굉장히 상대방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한 5일 10,000원으로 살아보니까 할만해요? 이게 5일을 사는 거는 할 수 있고 할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렇게 살라고 하면 솔직히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선은 약속은 전혀 못 잡는다고 보면 되고 사 먹는 커피도 한 번 정도 사 먹기는 했거든요. 예. 문재환 기자랑 한 잔을 사서 나눠 마셨어요. 예.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면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이은비 기자가 그 배달 어플 VIP였다고 하는데 네, 올 동안 한 번도 못 시켜 먹어봤겠네요. 그쵸, 한 번도 시켜 먹었고 다음 달에도 VIP가 되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우선 VIP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월 한 달에 10회 이상을 시켰을 때 제 단계에 그래서 제가 VIP인데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시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저 엄청 절약을 한 거죠. 사실 한 번 시킬 때 배달비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2만 원 가까이가 그렇죠. 들기 때문에 네. 벌써 2만 원을 저는 절약을 했고, 네, 실제로 절약은 되네요. 그쵸, 이 어플만 안 써도 절약이 되네. 네. 그래요. 식비 말고 또 힘든 게 있었을까요? 아까 뭐 늦어서 택시 타고 온 거 뭐 이건 당연할 테고. 좀 부끄럽지만 제 집이 좀 대중교통으로는 좀 오래 걸리는데 택시를 타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에 살아서 예. 굉장히 습관적으로 사실 거의 매일 택시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는 더 일찍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1시간 정도 더 잔다고 뭐 피곤이 풀리진 않는구나 하면서 할만하구나라고 나중에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워라벨 이래 가서 아끼지 말고 우리가 그냥 쓸 땐 쓰자. 택시도 한번 타고. 그쵸.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네티즌 분들 중에서는 뭐 돈을 써야지 경제도 굴러가고 내수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거에 다 쓸 때 써야지라고 쓰다 보니까 너무 돈이 안 모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면서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저희는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었다. 예. 자, 네티즌들 반응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 돈을 좀 써야지 이거 말고 또 기억에 남는 네티즌 반응이 있습니까? 이건 궁상이다. 궁상이다. 그래. 저도 동감합니다. 네, 예.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뭐 계란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희가 5일이니까 가능했지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뭐 국회의원이 10,000원으로 뭐 하루 체험한다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융당 폭격 맞은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사실 해본 일을 하면서 항상 우려하는 게 이 정도 기간을 체험해놓고 글을 쓰고 그런 지적은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당연히 일주일 체험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댓글로는 뭐 1인 가구는 본인만 아끼면 되지만 저희 중에 대가족은 없었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이제 줄줄 딸려 있고 이러다 보면은 식비부터 통신요금까지 이제 4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체험이 크게 와닿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자, 뭐 이건 체험이었으니까 두 분 나름 절약해서 어떻게 적금을 든다든가 저축을 한다든가 미래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전 적금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월세를 내다 보니까 아하. 사실상 저는 돈을 모으는 거는 쉽지가 않고 그렇죠. 예. 거의 생활비와 월세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요즘 특히 젊은 1인칭 가구는 월세로 월급의 뭐 한 4분의 1 정도 이상 날아가는 것 같아요. 관리비도 거의 10만 원 정도 예, 나오게 되고. 예. 그래서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저 예.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경우고요. 예, 정 기자는? 저도 역시 쉽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산 대출금을 내고 있는데 그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걸 갚는 게 돈을 모으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은 왜냐면 남는 게 거의 없으니까. 결혼하면서 집을 샀어요? 결혼하면서 산 건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전세 사기 맞아가지고 아이고. 사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어쩔 집을 수 없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빚을 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집값 많이 올랐겠는데. 저 아파트가 아니라서. 예, 젊은 층들이 월급 조금 아껴서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예. 특히 또 이제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더 돈 쓸 곳이 많아지니까.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해보니 시리즈가 100회로 끝을 내렸고, 이제 두 분 더 우리 방송에서는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한 분씩,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늘 온라인 기사로만 이렇게 반응을 접하다가 생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취재기를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재밌었고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첫 방송 때 너무 떨어서 우왕청심환을 많이 먹고 왔는데 그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이제 약 없이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고 이 정도면은 좀 앞으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이용 기자. 저는 여전히 이 방송이 좀 많이 어렵고 하긴 한데 그래도 제 취재기를 다시 한번 재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취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댓글 반응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해서 독자들의 약간 반응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YTN 사장님이 극찬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일찍 문을 닫았네요. 네, 다음에 예. 다른 기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